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은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좀 줄였으면 하는 식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만은 조금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빨리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두 가지 식품이 장기적으로 건강을 축내는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믹스커피, 두 번째는 김치입니다. 이놈의 새끼가 뭐 김치가 왜 안 좋다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으실 것 같아 가지고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믹스커피는 너무나도 엄청나게 많이 마시죠. 그리고 아무런 건강에 염려 없이 꾸준하게 하루에 여러 잔을 마십니다. 무의식적으로 되게 많이 마시고,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위를 망가뜨리는 인자라는 걸 인지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일단 믹스커피는 당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카페인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잔 딱 마시면 당 섭취량이 아주 훌쩍 올라가고요. 그리고 카페인 섭취량도 많이 올라갑니다. 습관적인 당 섭취를 통해서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더 우려하는 바는 이 습관적인 믹스커피를 드시면 위가 축납니다. 카페인 때문에 위가 축나기도 하지만 믹스커피는 너무 달고 기름지면서 동시에 쓰죠. 달고 쓰고 기름진 것들은 보통 위에 되게 안 좋은 악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믹스커피가 딱 들어갔을 때 위는 많이 손상을 입을 겁니다. 확실해요. 그리고 카페인이 또 시너지를 내가지고 안 좋은 쪽으로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가지고 위에 염증을 유발하는 거죠. 이게 물론 이제 몇 개월 먹는 걸로 문제가 없을 거고요. 보통 몇 개월, 6개월 이상, 뭐 수년간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믹스커피가 내 위를 갉아먹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가 틀어지죠. 그러면은 위가 안 좋아지면 장 건강까지 망가지고요. 장 건강이 망가지면 동시에 모든 병의 시작이 됩니다. 위와 장이 우리 몸의 최후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방어막인데, 이 방어막이 깨지는 순간 모든 병이 시작된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의 건강을 되게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냥 믹스커피는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뭐 대여섯 잔 드시는 분들은 한두 잔 이하로 줄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냥 하루에 한 잔에서 두 잔 이하로 줄이시는 걸 강추드립니다. 위를 갉아먹으면서 동시에 장 건강을 망치면서 동시에 우리 몸의 전반적인 밸런스를 깨트리는 첫 번째 식품이 커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지적하는 건 이 김치인데, 이 김치를 지적하면 욕먹을 것 같은데 이것도 좀 갈립니다.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그래서 김치가 유해하다, 유해하지 않다. 우리나라 김치협회 같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 회장이 발표하신 내용으로는 괜찮다. 그리고 뭐 식품영양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뭐 괜찮다, 안 괜찮다 이렇게 갈리는데, 일단은 뭐 그런 걸 차치하고라도 김치가 위에 영향을 주는 건 거의 확실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김치는 이로운 점도 많이 있어요. 보통 식물에는 그 외벽 구조에 베타시토스테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 베타시토스테롤이 풍부하다. 근데 이게 풍부한 게 좋은 구조의 베타시토스테롤인가, 그걸 알아봐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기사나 자료를 보면은 베타시토스테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면역력에 좋다, 염증에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배추에 있는 베타시토스테롤은 그 구조가 우리 몸에 이로운 구조의 베타시토스테롤은 많이 안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향신료가 들어있어가지고 항산화, 항염증 작용이 있다. 마늘, 생강 이런 것들을 갈아 넣은 거죠. 마늘에 있는 알리신 같은 게 대표적인 항염증, 항암작용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고춧가루에 있는 캡사이신이 항염증 작용과 항암작용을 보여주고 항산화작용을 보여준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잘 아시겠지만 근데 캡사이신은 우리 위에 염증을 유발하는 인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좋다라고 또 말하기 애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점으로는 칼로리가 낮고 염도가 높고 산도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 좋은 유해균이나 식중독이 증식할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세균으로부터 자유롭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단점을 좀 알아보면 엄연한 팩트는 나트륨이 좀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라면이나 찌개처럼 많이 들어있지는 않은데, 우리 식약처 권고 기준으로 김치 1회 제공량이 50g이거든요. 우리가 1회 동안 먹는 양이. 우리가 1회 먹는 양이 50g이라고 보고 하루에 3끼 먹으면 150g인데 100g당 한 600ml 정도의 나트륨이 들어있다고 해요. 근데 150g이면은 900g의 나트륨을 먹는 거죠.
그러면 우리 WHO 권고 기준으로 2000ml 이하를 먹으라고 하는데 그거의 거의 절반을 김치로 채우는 겁니다. 김치와 라면을 함께 먹으면 나트륨의 향연이 되겠죠. 물론 이제 뭐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나트륨을 배설시켜준다, 나트륨이 큰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나트륨의 이런 양은 뭐 우리 몸에 뭐 혈압을 높이거나 성인병을 유발하거나 이런 측면뿐만 아니고 그 나트륨 자체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은 위에 염증을 유발하거든요. 위에 염증을 유발하고 장에 자극을 줘요. 그것만으로도 김치가 위장에 그렇게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고춧가루가 엄청 많이 들어가죠. 먹었을 때 맵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위에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뭐 가끔 먹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의 주식으로 우리는 김치를 같이 먹잖아요. 그리고 양이 작은 양을 먹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운 캡사이신 성분이 위벽에 영향을 주고 위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인자다. 이건 뭐 밝혀진 팩트죠. 위를 망가뜨릴 수 있는 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세 번째의 이제 김치의 위험 요인은 젓갈 때문인데요. 젓갈은 나트륨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젓갈에서 유발하는 그 바이오제닉이라는 그 물질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생선류에 있는 아민 같은 게 우리 장내 세균에서 발효가 되고 대사가 되면서 바이오제닉 아민, 타이라민이나 트립토판 같은 정신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미노산으로 전환이 되면서 양이 많아진다는 거죠. 타이라민이나 히스타민 같은 걸로 전환이 돼서 우리 몸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필요 이상으로. 이런 타이라민과 히스타민이 만들어지면은 우리 혈압에도 영향을 주고요. 정신신경계에도 영향을 주고 알러지 면역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FDA에서는 식품의 잔류 기준을 히스타민은 kg당 50ml, 타이라민은 kg당 100ml를 제한을 하고 총 바이오제닉 아민은 kg당 300ml 이하로 설정을 해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 시판하고 있는 김치의 그 바이오제닉 아민 함량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총 바이오제닉 아민은 kg당 200ml 정도가 들어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히스타민은 3에서 140까지, 타이라민은 9에서 120까지 이 정도가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권고안보다 아래지만 권고안보다 위에 있는 김치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바이오제닉 아민 이슈도 있기 때문에 조금 찜찜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젓갈로 인해서 생기는 거, 나이트로소아민이라는 발암물질이 유발될 수 있다 이런 자료도 있었죠. 김치의 질산염과 젓갈에 있는 아민류가 만나가지고 나이트로소아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전환이 된다 이런 자료가 있었고, 좀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지는 않아요. 우리 몸에서 다 대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나이트로소아민은 항산화제와 섞이면 많이 사라집니다. 대부분이 사라지는데 뭐 배추나 그런데 항산화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지만 좀 찜찜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나이트로사민은 김장하고 나서 냉장고에 보관해서 4도 이하로 보관하면 거의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큰 문제는 되진 않지만 찜찜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소금이 좀 덜 들어가고 젓갈을 좀 덜 쓴 김치가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발암물질이나 바이오제닉 아민 이슈를 빼더라도 김치는 우리가 장기가 뭐 평생 동안 하루 매일 새끼와 함께 먹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위나 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위의 염증, 장의 염증을 유발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몸에 있는 밸런스나 염증을 유발하고 우리 몸에 있는 안 좋은 어떤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시초가 될 수 있는 게 김치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 말이 좀 꼬이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김치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위가 되게 안 좋으신 분들이나 어떤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어떤 만성적인 어떤 질환, 난치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김치의 섭취량을 좀 줄이는 게 어떨까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믹스커피도 마찬가지예요. 뇌가 만성 질환이 있고 염증성 질환이 있고 어딘가 되게 몸이 안 좋아요. 근데 병원에서는 진단이 안 나와요. 나오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믹스커피를 매일 몇 잔씩 드시는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믹스커피부터 끊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특히 이제 위염이나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커피를 드시면 안 되는데 드시죠. 이게 반복되면은 결국에는 위나 장에 영향이 주면서 몇 년이나 뭐 십수년 후에 질병으로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줄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한 분들은 큰 문제가 없으시겠지만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좀 신경을 쓰자 이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만성적인 어떤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식품을 줄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게 김치와 커피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염.